안녕하세요. A1 Institute 안유신입니다. Affirmative Action 폐지 이후에 미국 대학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굉장히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는 대입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SAT 준비는 저희 ett-test.com에서 하세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Affirmative Action이 작년 이맘때쯤에 폐지가 됐습니다.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것인데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러한 인종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제시하는 어떤 기준보다도 조금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도 대우를 좀 해줘서 합격을 시키던 제도인데요. 대학들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Affirmative Action 제도 자체가 대학들에서는 이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미국 대법원에서 이는 형평성이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들은 이 Affirmative Action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성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한 다양성을 유지하고 싶은 의지를 어디서 살펴볼 수가 있냐면 일단은 이 하버드에서 판결난 판결문에서는 이건 뭐 자체에 그 인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이 판결문 자체예요. 그런데 이 대학 입학 채점자들의 기준을 알려주는 이런 디스크립션인데 이게 2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20페이지 안에서 race라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ethnic 이러한 단어가 20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당 한 번씩 얘기하면서 우리는 채점할 때 인종적인 거 안 볼 거야. 인종적인 거 보지 않을 거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다양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일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뭐냐면 예일 같은 경우도 하버드하고 똑같이 Affirmative Action 폐지 판결이 나왔는데 이렇게 길게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2번이나 업데이트하면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Affirmative Action이 우리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평가할 때 인종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을 건데 그래도 어떻게 다양성을 유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2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러한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는 채점자 자체가 그 레이스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조차도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인종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채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성을 엄청나게 추구하기 위해서 이 Multicultural Open House를 뭐 열어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이런 페이지는 예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었는데 일부러 만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성을 유지할 거라서 Affirmative Action 이거를 적용하진 않겠지만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다양성, 인종적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떻게든 다양한 측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라고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Affirmative Action이 폐지됐기 때문에 채점할 때는 인종은 고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다 뽑아놓고 났을 때 결과로서 봤을 때는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존재해야 되는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들이 어떻게 이 방법들을 적용해 낼 것이냐 이러한 이제 연구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연구의 주제는 대학들이 Affirmative Action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연구입니다. 이 스탠포드 교육대학원의 이 션 리얼던이라는 교수님이 제시한 가설들인데 저희들이 알아놓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10,000명의 학생들을 추적 조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저희가 다른 요소들까지 전부 다 고려하면 굉장히 변수가 많아서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교수님은 선발할 때 SAT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한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그렇게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학부모의 인컴입니다. 그 parents의 인컴이 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SAT 점수가 1600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하고 SAT를 고려해서 이 10,000명 학생들의 분포도를 이렇게 찍어 놓으면 그 회색 점처럼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재정적인 상황이 안 좋은 친구들보다 더 좋은 친구들이 점수가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학들의 다양성 추구라는 것의 중심적인 핵심이 될 수 있는 히스패닉과 블랙, 히스패닉과 흑인 학생들을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쪽에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아시아인들은 벌써 예전부터 소수민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백인, 아시안 이렇게 잡고요. 그리고 소수민족을 히스패닉, 흑인, others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대학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요. 그러면 잘하는 애들만 그냥 평등적으로 그냥 점수를 딱 잡아놓고 1300점 이렇게 딱 잡아놓고 이거 이상인 애들만 뽑아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걸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붉은색인 히스패닉이나 흑인들 명수가 엄청나게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흑인이랑 히스패닉이 너무 안 뽑혀가지고 다양성에 훼손이 있으니까 그럼 차등으로 둬서 기준을 좀 다르게 하자. 로우 인컴인 그런 학생들은 조금 더 낮은 점수여도 합격을 시켜주고 하이 인컴인 그런 가정의 학생들은 점수가 더 높아야지만 합격을 시켜주자 이런 식으로요. 그럼 원래는 한 여기 있었던 그래프가 여기 학생들은 잘 사는 학생들이 여기서 떨어지게 되는 거고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은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대학들은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건데 이러한 방식으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들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럼 다시 와서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화이트하고 에이시아는 일부러 비슷한 색깔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 푸르딩딩한 색깔들은 화이트하고 에이시안입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 약간 붉은색이랑 노란색은 흑인 그리고 히스패닉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팅을 한번 시작해보면 상위 80개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만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이 몇 개 남지 않아요. 자, 그럼 이 상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점들 중에서 상위 500명만 점수로 선발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여기쯤에 이렇게 기준점이 생기고 이렇게 500명의 학생만 선발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처음에 affirmative action 판결이 났을 때 잘못 해석하신 분들이 백인이나 아시안들이 이런 식으로 선발이 될 거니까 지금 파란색이 훨씬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인과 아시아인들이 훨씬 더 대학 입학하는데 수월해질 것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셨었는데 대학들이 이렇게 선발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이걸로 한번 잡아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수로 그냥 공평하게 이렇게 자른다고 하면 흑인과 히스패닉 비율이 10에서 1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학생에서 말이죠. 그럼 이번엔 어떻게 변수를 적용할 거냐면 아까 기준점에서 그냥 점수대로만 500명 자른 거 이거는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좋은 방법이 아니라서 다른 방법으로 해볼 거예요. 네, 이렇게 재정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점수가 낮아도 합격을 시켜주고 재정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점수가 더 높아야지만 합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러한 그래프에서 이 부분 학생들이 탈락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부분 학생들이 오히려 합격을 하게 되는 결과를 얻겠죠. 이 오른쪽 표는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 이게 하이 인컴인 가정의 학생들 덜 하이 인컴 점점 갈수록 로우 인컴 이렇게 로우 인컴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종들의 변화고요. 그럼 아까 그냥 이렇게 같은 기준으로 선발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차등적으로 로우 인컴인 학생들에게 혜택을 좀 주게 되면 백인들 중에서는 하이 인컴인 학생들 상위 25% 중에 9%가 합격을 못하게 되는 거고 아시아인들은 2%가 합격을 못하게 되고 히스패닉도 1% 정도가 합격을 못하게 되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수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흑인과 히스패닉이 전체 학생들 중에서 한 13% 정도 차지할 수가 있을 것이고 로우 인컴인 학생들은 한 10% 정도 차지할 수 있고 SAT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는 1390점이 된다. 이러한 추적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런데 대학들에서 말이죠. 이걸로 다양성이 확보됐다고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affirmative action을 했을 때는 흑인과 히스패닉 비율이 거의 30% 정도 유지됐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변수를 조금 더 첨가를 해야지만
다양성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자, 바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앞에서 보여준 거는 로우 인컴인 학생들에게 프레퍼런스를 주는 거예요. 조금 더 가산점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학생 개개인의 인컴 수준 말고 학교의 poverty. 이건 어떤 기준으로 뽑을 수 있냐면 학교에서 무료 급식 받는 학생들,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좀 더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역인 학생들까지 조금 더 확대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아까보다 노란색이나 빨간색 점들이 조금 더 많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화이트 같은 경우는 하이 인컴인 학생들이 14%나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고, 아시안에서도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쪽 로우 인컴인 학생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합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랑 기준을 해서 비교하는 거냐면 처음에 그냥 500명만 이렇게 점수대별로 선발해야지 했던 그래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블랙 앤 히스패닉이 18%나 되는 거고 로우 인컴인 학생들이 11%까지 올라옵니다. 아직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변수들이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여기다 점점 더 얹는 겁니다. 얹어주는 거예요. 로우 인컴인 학생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고, 그리고 학교 자체들, 지역 자체들 좀 못 사는 친구들을 조금 더 혜택을 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Selecting Academic Outliers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기준에서 잘 못 사는 지역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막 엄청 잘 사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혹시 어떤 학생이 재정적으로도 완전 로우 인컴 학생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니까 여기에서 학교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이 학생도 선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덜 못 사는 학생이면서 덜 못 사는 지역에 있더라도 1등을 하면 뽑아주겠다. 첫 번째, 두 번째 변수에 해당이 안 되는 학생들도 조금 더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못 사는 동네에 있기도 한데 SAT 점수가 아까 이렇게 프리퍼런스를 줬는데도 거기에도 해당을 못하는 학생인데, 근데 학교에서는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어요. 이러면 아까 집계에는 안 들어갔었기 때문에 여기 집계에는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학교 내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학생, 못 살지만 SAT 점수도 굉장히 낮지만 그게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화이트 학생들이, 잘 사는 학생들이 27%나 이제 학교를 못 가게 되는 거고, 우리 에이시안 같은 경우도 5%로 못 가게 되는 게 점점 못 가게 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 하이 인컴에서는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흑인과 히스패닉 비율이 25%가 되고 로우 인컴인 학생들이 17% 이렇게 많아지게 되죠. 이제부터 대학들은 다양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점점 느끼셨겠지만 SAT 평균 점수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수 낮은 학생들까지 지금 전부 다 합격시키는 그런 시나리오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변수, 위에서 말한 세 가지 변수를 모두 다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서 아직 조금 불만족스러웠었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범위들을 늘려주는 거예요. 방금 전 데이터에서 로우 인컴이긴 한데 SAT가 너무 수준이 낮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좋은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이런 학생들은 여기 안에 못 들어갈 텐데, 그런 학생들 몇 명도 학교에서 그래도 조금 더 잘하면은 그 학생들도 뽑아주는 그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와이드하게 범위를 조금 더 넓혀주면 여기 이제 데미지를 이렇게 많이 입게 됩니다. 백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이 인컴에서 31%나 어떤 걸 기준으로 했을 때요? 아까 500명 그냥 점수별로 잘랐을 때보다 31%나 이렇게 감소하는 수치를 보이게 되는 거고, 순서대로 에이시안, 히스패닉 잘 사는 친구들, 다른 인종들, 하이 인컴인 학생들도 1% 이제 줄어들게 돼서 결론적으로 이제 흑인과 히스패닉이 32%에 해당을 하게 되고, 로우 인컴인 학생들이 23%, 그리고 에버리지는 점점 더 낮아져서 1320점. 500명을 똑같이 뽑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변수들을 적용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대학들이 봤을 때 affirmative action을 적용했을 때랑 비슷하게 다양성이 유지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제가 표로 보여드리면, 자, 흑인과 히스패닉들이 인컴 프리퍼런스만 주게 되면, 그러니까 로우 인컴인 학생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플러스를 줘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기준을 잡는 거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13% 흑인과 히스패닉이 전체 학생들 중에서 13% 정도 차지하게 되는데 잘 못 사는 동네 학생들까지 추가시키면 18%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SAT 점수가 현저히 낮긴 하지만 학교 안에서 되게 잘하는 학생들도 합격을 시켜준다고 하면 25%로 올라가고 그리고 범위들을 조금 더 넓혀주면 32%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수들을 추가할 때마다 다양성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Affirmative Action을 예전에 했을 때 34%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34%에 가장 가까우려면 이 네 번째, 이 모든 조건들을 전부 다 적용시킨 이 네 번째 경우가 비슷하다고 대학에서는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하면 Affirmative Action 했을 때보다 Low Income인 학생들이 또 23%, 6%, 17%포인트나 차이가 나게 로우 인컴 학생들도 많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이 대학들이 3번을 취할지 4번을 취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1, 2번 말고 이렇게 적용시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아시안들 같은 경우에도 하이 인컴인 학생들이 5에서 6%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Affirmative Action을 적용했을 때랑 비슷하거나 혹은 더 입학하기 어려워질 확률이 높다는 결론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학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미 이번 결과에서부터도 느끼셨을 텐데 대학은 이 다양성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점들을 강조해서 더 대학에다가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영상들을 앞으로 많이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혹시 헛된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봐 보여드리는 건데 저희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로우 인컴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요. 이게 지금 붉은색 정도로 표시되어 있는 게 로우 인컴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사시는데 한번 보시죠. 이 보시면은 여기 뭐 캘리포니아 이쪽 붉은색 거의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이 워싱턴, 시애틀 이쪽에도 붉은색 하나도 없죠. 근데 미네소타 부분에도 붉은색 거의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시는 이 일리노이 이쪽에도 붉은색 거의 없죠. 자, 댈러스 쪽에도 붉은색 거의 없죠. 자,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쪽에도 붉은색 거의 없죠. 저희 뉴저지 쪽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고 뉴욕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도 약간 이 로우 인컴 지역이라서 조금 수혜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의 그럴 일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 설명에 이어서 Q&A 하는 영상들 있잖아요. 그것도 계속 다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다른 주제의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